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회피형 남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유형별 특징과 이별을 결정하는 심리, 그리고 잘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피형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연인 관계처럼 애착이 형성된 관계에서만 그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인 관계가 아닌데 저 사람 혹시 회피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회피성 성격 장애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가 아닐 때는 상대방이 회피형인지 구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회피형들도 친구 관계나 모임, 직장에서는 제법 안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하거든요. 그리고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연애 초반 회피형들은 제법 공감도 잘해주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끈끈한 애착이 형성되고 내가 이제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겠을 때, 그때부터 회피형들은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쥐레를 밟았는지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회피형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안정형인 줄 알고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 지멋대로이고 앞뒤가 꽉 막힌 내로남불 회피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로 안정형인 줄 알고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펑펑 울면서 이별을 말하는 회피형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유형은요, 그냥 툭하면 잠수 타고 툭하면 연락 안 되는 기승전결 없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징과 이별을 결정하는 이유, 그리고 잘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릴 회피형은요, 지멋대로 내로남불 회피형이 있어요. 이 유형들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안 맞는 거다. 더 이상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지 않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연애하고 싶지 않다. 너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 유형들의 특징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가 잘 맞는 사람이 만났다고 한다면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건강한 여성분들은 서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만난 건데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냐, 서로가 갈등을 통해서 알아가고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은 필수인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는 남자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회피형들은 자신의 일이나 개인 시간들이 언제나 1순위이고 지나치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애가 자신의 삶을 방해한다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피해주지 말고 각자 도생하자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건데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연인 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장 친밀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에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내 여자친구가 요즘 불편한 게 없나, 내 행동들이 요즘 여자친구에게 친밀감을 주고 있나 신경을 써주고 안심을 줘야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친밀감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꼈을 때는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나에게 좀 소홀한 것 같아. 나 이게 좀 서운해. 연인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순간부터 회피형들은 친밀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낸다거나 한숨을 쉬고 다 큰 성인인데 그게 뭐가 서운하냐, 나 지금 퇴근해서 피곤한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오히려 따진단 말이죠. 실제로 회피형들은 와이프가 아파서 고통을 표현할 때 자신의 일상에 차질이 있을 만큼 와이프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피형 부모는 아이가 막 울어도 그냥 방치해요. 아이가 너무 자주 우는데 언제까지 달래줘야 하는 거야. 울다 보면 알아서 그치겠지. 그 아이도 방치당하다 보면 자신과 똑같은 회피형이 되겠죠. 회피형들이 나르시스트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현저하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연애할 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못 보고 연인의 단점은 매우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10개를 잘하다가 1개를 잘못했을 때 회피형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잘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로남불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갈등에도 우리는 잘 안 맞는다, 서로 너무 다르다, 관계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힘들 때 관계를 포기할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남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고 남자의 신기를 건드리게 될까봐 노심초사한 그런 연애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남자에게 버림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연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떤 폭탄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는 만나는 동안 내내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전 연애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나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해본 연애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해피형과 갈등이 생겼을 때 모든 잘못은 다 내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화해할 수 있단 말이죠. 하루하루 정신이 피폐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나 참고 노력하면서 만나야 하나 회의감이 들 거예요. 좋은 날이 20이라고 한다면 불행한 날은 80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노력이 억울하고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회피형과 힘든 연애를 하다가 정말 참고 참다가 안 되겠어서 조심스럽게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회피형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깊게 한숨을 쉬면서 진짜 힘들다.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안 맞는다. 관계를 쉽게 포기한단 말이죠. 이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별을 통보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맞춰줬는데 왜 내 노력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세뇌를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했었나? 내 남자친구도 나름 노력을 했을 텐데 내가 잘못한 건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이해해보려는 마음 때문에 상대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회피형 남자를 붙잡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될 텐데요. 이런 회피형 유형과 만나시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요. 적어도 연인으로서의 도리, 양심, 관계에 대한 이해와 사회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감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매번 갈등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들을 여자 혼자 감내하고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하고,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떠날까봐 눈치 보고 나를 잃어버리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결국 정신과를 찾아가겠죠. 여성분들이 연애하는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안정감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친밀함을 원하기 때문에 연애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부족하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관계에 대한 이해도나 사회성, 공감 능력과 책임감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소중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일과 개인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관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회피형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회피형 남자와 한번 나눠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나름 노력이란 걸 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 이야기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진지한 대화를 회피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서만 끙끙 앓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린 회피형은요, 안정형처럼 잘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펑펑 울면서 이별을 말하는 회피형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연애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폭탄을 맞은 기분이 들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은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풀고 넘어가야 그게 관계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고 내 남자친구를 믿기 때문에 잘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관계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도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해주고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도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회피형들은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아이가 계속 울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가 회피형이라 반응해주지 않고 방치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심이 없어지고 인생은 혼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매우 높았던 거예요. 그럼 아이는 자신이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착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역할을 잘 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버림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피형들은 누군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100% 수용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남녀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자신의 몫을 잘 해냈을 때만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도 아픈 척 하지 않고요.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아요. 서운해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삭히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폭탄처럼 터지거든요. 어릴 적부터 힘들 때 힘들다고 응석 부리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혼자 끙끙 앓아가면서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약간의 갑을 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감히 내 여자친구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만약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겁이 나는 거죠. 자기가 회피형이니까 상대도 회피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다소 냉소적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신뢰한다거나 믿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혼자 감내하다가 안 되겠어서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있기 때문에 회피형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신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도록 할 만큼 충분히 노력했었고 더 이상 해볼 노력이 없다고 판단한 그 순간 이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남자는 아무런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이별 통보받게 되는 날까지 내 남자가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날 데이트를 하러 나왔는데 내 남자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고 남자친구는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펑펑 울면서 자신이 부족해서 너를 만족시켜줄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연애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는 정말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유형을 만나셨을 때 많은 여성분들은 회피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안정형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서운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관계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남자를 믿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회피형이었고 폭탄이었던 거예요. 100% 수용받아본 경험이 없고 그냥 버림받기 싫어서 나에게 잘해준 거였어요. 그렇게 혼자 노력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대화조차 시도해보지 않고 기겁하게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자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고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결같이 잘해준다. 그리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회피형일 수도 있겠다. 한 번쯤은 의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형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가 나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연애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사람만이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사랑을 믿고 건강한 연애가 무엇인지를 그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들 중에서는 온전히 수용받고 사랑받아본 경험을 했을 때 종종 안정형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릴 회피형은요. 툭하면 잠수 타고 툭하면 연락 안 되는 기승전결 없는 회피형이 있어요. 자신이 쥐레라는 것을 연애 초반부터 친절하게 알려주는 유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주말에 즐겁게 데이트를 잘하고 헤어졌는데 그날부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만나기로 한 날 잠수 타고 연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수 이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락이 온단 말이죠.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나 20대 초반 정도에 이런 회피형들이 많아요. 하지만 20대 중반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회성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형들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여자친구와 너무 가까워졌을 때 그 느낌이 뭔가 이상하고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어서 밀어내는 건데요. 자기도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낯설고 뭔가 자신의 영역에 침입자가 침범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마치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 거예요. 물론 친구들이나 가족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잠수를 타자마자 친구들이랑은 신났다는 듯이 아주 잘 지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한다. 그럼 회피성 성격장애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가까운 연인에게만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럼 애착 유형으로 구분하는 회피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잠수 타는 행동이 얼마나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행동인지,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여자친구가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해 미칠 지경인지 이 유형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유형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잠수를 탔을 때 적당한 거리감을 주셔야 해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다거나 연락이 안 될 때마다 걱정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런 회피형들은 나를 더 밀어내게 될 거예요. 상대가 잠수 탔을 때 그냥 잠수를 탔네, 너랑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궁금하지도 않아,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때 회피형들은 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구나 느껴졌을 때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가볍게 연락했을 때 호의적인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피형에게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만났을 때는 서먹서먹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고 행복해서 지뢰가 아니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잠수를 타거든요. 만났을 때 너무 좋고 엄청 달달하고 상대가 내 이상형에 가깝다 보니까 회피형과의 관계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 유형과 잘 지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잠수 탈 때마다 숨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지 마시고 지뢰는 제거하는 거예요. 이 유형은 빌드업을 해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첫 번째, 두 번째 회피형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발목 지뢰였지만 나중에는 대전차 지뢰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회피형 남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사귀기 전에는 이 남자가 회피형인지 알 수 없나요? 지뢰는 피하고 싶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유형인 내로남불 회피형을 만나서 너무 힘든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에게 한결같이 잘해주고 다 맞춰주는 약간 못쏠 느낌의 순수한 남자를 만나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연애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쏠이 펑펑 울면서 나는 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이별을 통보받으셨대요. 어떻게 보면 회피형과 헤어지고 또 다른 유형의 회피형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대요. 온통 어딜 가나 지뢰밭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과거 연애사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때 남자가 전 여자친구들은 집착이 심했고 감정적이었고 화를 많이 냈었다. 헤어진 이후에도 대부분의 여자들이 매달렸었고 여자들이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트라우마도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잘 만나다가 뜬금없이 헤어지자고 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열받고 미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가 연애 경험이 없는 것 같고 못쏠 느낌이 있는데 나에게 한결같이 잘해주는 남자 있잖아요. 그리고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뭔가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남자, 이런 유형도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가 홍기를 넘겼는데 외모도 멋지고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센스 있고 괜찮은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하지만 아직 솔로다. 그럼 눈이 높다는 거예요. 눈이 높고 까다로운 남자들이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회피형들은 여자가 100% 다 맞춰줘도 안 맞는 1%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렇게 괜찮은데 아직 솔로다. 그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려드린 유형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회피형들은 어떤 유형이었나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회피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영상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놨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